네, 중년 남성 한 명이 주방에 앉아 있는데요. 근데 부끄럽게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리까지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남자는 여러 요리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주방에 나체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 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회사의 광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광고 영상을 보시면 이 중년 남자가 왜 나체로 주방에 앉아 있었는지 그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남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러 명의 직원들의 관점이에요. 이 주방 직원들은 이 벌거벗은 중년 남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렇게 표정을 광고 영상에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광고 영상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리모컨이 이쪽이 아니구나. 네. 네, 광고 영상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 광고 영상을 보니까 중년 남자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인간관계의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데일 카네기도 인간의 모든 행복과 성공의 85%는 8.5%가 아니라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를 했는데요. 회사 생활에서 또 인간관계는 또 어때요? 네,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는데, 제가 20년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14번이나 퇴사를 했거든요. 지금 15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일을 못해서, 퇴사를 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 70%, 80% 정도는, 대부분 다 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상사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제가 보고만 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말을 끊으면서,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라고 이렇게 이제 꼬투리 잡고 소리 지르고 서로 집어 던지고 이런 상사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리 던지면 바로 인사팀에서 이제 지적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상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늘 이런 3cm 자를 들고 다니면서 부하 직원이 보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책상에 딱딱 치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초등학생도 그보단 더 잘하겠다 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좀 울컥하는데, 지금도 뭐 상사야 뭐 직급이 깡패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심지어 이제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좀 인성이 덜 익은 직장 동료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 경력으로 입사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심하게 텃세를 부리는 인간도 많았었어요. 제가 분명히 저는 인사를 이제 자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버릇도 없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동료도 있었고, 또 업무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전 직장에서 뭐 배웠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동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이렇게 덜 익은 직장 상사나 인성이 덜 익은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들 때문에 속상해서 퇴사를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퇴사까지는 아니어도 이 더럽고 안 입고 온 이 회사 진짜 당장 때려친다라고 이렇게 울분해찬 각오 정도는 한두 번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9년 6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기 위에 보입니다. 직장인 90%는 퇴사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사 사유 1위가 상사 때문에 퇴사하는 비율이 21%나 됐고요. 4위가 직장 동료 때문에 8%나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29%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 고민의 시작은 연봉이 쥐꼬리만 하다라고 해서 이제 퇴사 생각은 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이게 사표를 던지는 그런 것들은 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결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제 지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지인은 대기업 부장님인데 하루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강의실 저 이제 뒤쪽 구석에 앉아 있는 신입사원 한 명이 교육을 안 듣고 이 책상 밑으로 계속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 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니, 내 부장이,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신입사원이 얄밉겠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참고 이렇게 넘겼는데, 30분이 지나도 이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가 막 나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아니, 자네는 교육은 안 듣고 핸드폰만 보고 있나? 핸드폰만 볼 거면 교육받지 말고 밖으로 나가게. 그러자 이 당황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느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필기를 너무 못해서 핸드폰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지인이 계속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도리어 신입사원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이 개인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 주방에서 나체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신입사원이 교육 중에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 중년 남성이 주방에서 나체로 앉아있는 이 행동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의 목표죠. 네. 사우나 즐기는 게 그의 목표였으니까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 직원들이 이 중년 남자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을 사우나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를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 중년 남자의 이 행동을 노출증 환자 취급하는 대신에 여기 주방이고요, 사우나는 저쪽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교육 중에 핸드폰 보는 그 행동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 신입사원의 목적,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가 좀 악필이다 보니까 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메모를 했다는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도 화를 내는 대신에 신입사원이 정말 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직장 상사의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나 뭐 이런 30cm 자로 책상을 탁탁 치는 이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면 한번 이렇게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직장 상사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어떤 다른 목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쉽지 않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회사에서 상사나 아니면은 비협조적인 유관부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는 이제 일단 그 장소를 좀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화장실로 이렇게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열죠. 그리고 메모장을 열고서 그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메모장에 써 내려가요. 타이핑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요동치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약간 진정이 되면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모르는 어떤 목적이 이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서 이제 평상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건 아니면 뭐 친구 사이에서건 아니면 가정에서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면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글로 적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강조한 것처럼 상대방의 이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나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추기보다는 이 드러나지 않은 이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이런 노력들이 결국 다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나의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에 좀 더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곧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저는 왜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했을까요? 네, 저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것이 네,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정체성에 기반한 목표 수립, 습관을 통한 실천,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